이른바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선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과의 충돌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이강인은 처음으로 소속팀에서 출격해 6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낭트의 스타드 드라 보조아르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낭트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오른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프랑스 국가대표 윙어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될 때까지 61분을 뛰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놓친 가운데 요르단과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시간 이강인과 주장 손흥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알려져 한국 축구계는 매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따로 탁구를 칠 게 아니라 팀과 함께하기를 바란 주장이자 9살 많은 선배인 손흥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분의 빌미가 된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아시안컵 후 PSG에 복귀한 이강인은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 15일 레알 소시에다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는 출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르파리지앵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 탓에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해 코칭 스태프가 휴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식 후 컨디션 난조를 털어낸 이강인은 복귀 전인 이날 낭트전에서는 키패스 2회를 기록하고 9개 크로스를 배달하는 등 나름대로 제 몫을 해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오른 측면에서 공을 받은 후 특유의 속임 동작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66점의 평점을 매겼습니다. 전반 80가 넘는 공점유효를 기록하고도 득점하지 못한 PSG는 후반 15분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기습적인 슈팅이 수비수에 맞고 골절된 게 낭트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어렵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1대0이 된 직후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을 빼고 킬리안 음바페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뒀습니다.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3일 구단 수뇌부에 직접 이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간판 공격수 음바페가 후반 33분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에서 기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도중 상대 다리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오지시니스전 패배 이후 한 번도 리그에서 패한 적 없는 PSG는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리그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2위 니스와의 승점 차는 14점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손흥민 팬들과 이강인 팬들의 SNS 댓글 논쟁이 한창입니다. 손흥민의 SNS에는 이강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속 시원히 손흥민이 언급해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의 최근 여러 게시물들에는 최근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왔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입장 발표를 해달라는 내용들입니다. 2023 아시안컵에서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들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한축구협회의 빠른 인정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이강인 선수도 2차례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사과하면서 주먹을 날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관련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 사태를 잠재울 때가 됐다고 판단한 누리꾼들이 손흥민 선수 SNS에 연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여론이 이강인 선수의 모든 걸 트집잡고 흠집내고 있다며 주장이자 당사자로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진실인지 입장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SNS에 손흥민 팬이자 이강인 팬으로서 이강인이 혼자서만 힘든 상황이 안타깝다며 축협 언론 플레이에 대응하려면 입장 발표 좀 해달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기존 손흥민 팬들은 입장 발표할 것 없도 속병 생기지 않게 짐이나 내려놓으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도를 넘은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장 자질이 없다. 해외 매체 더 써내다 찌른 거 너지? 이강인 선수를 매장하기 위한 정치질하는 거냐? 등의 비난성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고작 22세 어린 선수인 이강인 혼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걸 트집잡고 흠집내려 하고 있다며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해명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이강인을 아예 매장하려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도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침묵하는 저희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흥민은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지만 응원해준 팬들 덕에 기운을 차렸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강인의 새 에이전시 실체가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최근 국내 에이전시라고 자처하는 A 대행사의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1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로 새로 선임된 K10 유한회사가 그의 가족이 세운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의 한 매체는 K10 유한회사의 등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K10은 자본금 1,000만 원의 가족회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 이윤성 씨가 대표이사, 어머니 강성미 씨가 이사, 누나 이모 씨가 감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여기서 친누나 이 씨는 국내에서 이강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에이전시 A사와 함께 광고주들을 만나는 등 사실상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강인 측은 지난해 국내 활동을 3개월여간 대행했던 A사와 법적 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며 K10 유한회사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선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고 강조한 뒤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가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A사가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강인 측은 새 에이전시 K10이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전혀 상반된 내용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의 생제르맹 이적 전 소속팀인 스페인 마요르카 구단의 공식 커머셜 에이전시인 A사는 마요르카 외의 선수 개인인 이강인 측과도 국내 활동에 대해 협의하에 진행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수수료의 경우 이강인 측이 헤어 메이크업 등 지원 없이 10%를 제시해왔고 오히려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10%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A사 측 해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사 측은 이강인 측의 국내 활동 대리인 격인 누나 이 씨와의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계약 협의를 해왔던 사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3개월여간 진행한 계약 중 가장 큰 건인 게임사 넥슨 피파온라인과 네이버 그리고 젠틀몬스터 등 광고주와의 미팅을 누나 이 씨와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 협의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강인 측이 협박이나 강권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A사가 합당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강인 선수 측을 압박한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실을 호도했다는 주장입니다. A사는 지난해 7월 14일 이강인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대행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국내 활동 관련 광고 등의 섭외와 계약 진행을 대행했던 A사에게 프로젝트 미팅 및 유류비 추정 금액으로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해지 통보 후 A사가 진행해 오던 광고 계약과 협찬 등은 모두 누나 이 씨 등 이강인 측이 직접 별도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A사 측 주장입니다. 이에 A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협의와 수수료 10%, 인건비 등을 합산한 지급 경비를 요구하자 이강인 측은 지난달 말 법원의 적정 보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해 이강인의 가족들까지 구설수에 오르자 또 다시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축구가 지금 하는 짓은 한국 정치판의 복사판이라며 선후배도 없고 욕설만 난무하고 서로 책임 회피만 급급하고 내 탓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떴다고 아나무인의 가족회사나 차리고 축구장에서 번거지 쓰고 패션쇼나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축구하니 이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인 K10 유한회사가 이강인 가족이 세운 법인인 것이 알려졌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미 미국 대표팀 맡을 때 먹튀 전력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온 축협회장은 사비로 그 돈 책임지라며 다시 한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위약금 사비 출연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성 나쁜 애들은 모두 정리하라며 축구보다 사람됨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이 이렇게 인성 나쁜 애들은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실제로 스포츠 중계에서도 이강인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 중심에 선 이강인이 소속팀 복귀 후 첫 선발 경기를 펼쳤으나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은 일명 탁구 사건의 여파인지 국내 중계 자막에서 얼굴과 이름이 사라지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경기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강인 손절한 듯한 중계 화면 등의 제목을 한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경기 중계사인 쿠팡플레이 화면을 캡처한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을 앞세워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적극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이후 첫 복귀 경기였던 이날은 모든 화면에서 이강인 관련 사진과 그래픽 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통 경기 전 중계 예고 화면에는 이강인의 얼굴이 거의 매번 등장했는데 PSG의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와 이강인의 상반신을 나란히 배치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뛰는 날이면 중계 화면 상단 스코어보드에 그의 얼굴과 함께 선발 출전 여부를 표시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선발 명단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하극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강인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4강 요르단전은 진짜 뭔가 이상했습니다. 체력이 갈려나가 선수들이 못 뛰는 걸 떠나서 뭔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곱씹어보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경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승리가 간절하지 않은 선수는 국대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고 간절하고 목마른 선수한테 기회가 갔으면 합니다. 이강인이 같은 인간성이 막된 애들은 자기가 고참되면 후배들 군기 엄청 잡을 것입니다. 올바른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인스타그램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군대 면제 취소하고 최전방 입대를 시켜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군대 가는 게 당연합니다. 혜택을 받을 만큼 국가에 입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고 나발이고 간에 주장 손흥민과의 불화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에 이제는 그의 군입대를 미룰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말들이 모두 사실이 맞다면 이강인은 군입대를 해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